일본에서 한류 드라마의 열풍이 제대로 정착된 후 여기저기서 한국 드라마를 분석하는 일본의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이없는 분석부터 꽤 날카로운 분석까지 쓸데없이 다양한 폭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어처구니 없는 두 가지, 매수시장이 작아 애초부터 해외 시장을 노렸다는 설과 국책의 힘은 늘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되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일본 유명 블로거의 소름 끼치는 한국 드라마 분석처럼 한국 내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만들어진 상품이 자연스레 해외 시장에 받아들여진 것이다라는 정확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재 속에서 10월 14일 일본 교도통신 NNA가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제작사 주도의 생산체제 구축으로 보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서도 국책 드립이 빠지지는 않지만 정부 지원은 어디까지나 숨은 공로자라는 표현을 쓰며 지금까지의 보도들과는 약간 결을 달리했습니다. 점점 국책 정부 지원 등으로 원인을 찾는 경향이 확실히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요약 소개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본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은 2월부터 9월까지 일본 랭킹 선두를 독주했다. 또한 중년 남성 등 폭넓은 고객층까지 관객층을 확대하는 제4차 한류붐을 일으켰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각국 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상위로 스며들며 워싱턴 포스트와 타임지에서도 그 인기를 전하는 등 기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 드라마 힘의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는 거대 제작사의 존재가 꼽힌다.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을 제작한 한국 최대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은 재벌 CJ그룹 산하 기업으로 윤택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왔다. 인기 작가와 우수한 프로듀서 등 226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주도로 30개 정도의 드라마를 양산한다. 드라마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과 자금 조달, 유통까지 일괄적으로 다루어 일본 드라마 제작사와 같이 방송국의 하청 존재가 아닌 세계를 향한 힘이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업계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일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이라 자신하며 그것에 눈독을 들인 것이 바로 넷플릭스다. 2019년 11월 주식 4.9%를 1,080억 원에 사들이고 2020년부터 3년간 21편의 드라마 공급과 제작에 협력하기로 했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독차지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러한 수익을 다음 작품에 재투자하면 100억에서 300억에 이르는 한국 드라마의 제작비는 더욱 거액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본의 힘이다. 한국에서 드라마 작가의 지위는 높다. 스타 작가인 김은숙 씨의 경우는 회당 1억 원에 이른다. 캐스팅에 있어서도 시나리오만 재미있으면 무명 배우로도 시청률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작가 육성이나 발굴에도 열심이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모회사인 CJ E&M은 17년에 오펜이라는 육성 사업을 발족하여 올해까지 130억 원을 투입해 94명의 작가를 배출했다. 정부 산하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시나리오 공모전은 1위 상금이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규모로 신인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한국 정부도 1990년대 후반부터 컨텐츠 산업을 국책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원을 계속해왔다. 이를 담당하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은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쿨재팬 정책과는 달리 예산을 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등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가 정부의 극진한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컨텐츠진흥원은 어디까지나 숨은 공로자의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인력 양성과 수출 지원일 뿐 드라마 작품에 대한 투자나 대기업 제작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일본의 대기업 연예기획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으로 컨텐츠가 급성장한다면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작품의 좋고 나쁨은 민간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밝힌다.
한편 한국 드라마의 앞날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작품 제작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장대한 규모의 설정에서 빠른 스토리 전개의 전략이 조회수를 늘리는 열쇠가 된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김은숙 씨의 최강 콤비로 약 35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더킹 영원한 군주는 기발하고 복잡한 시나리오가 시청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한국에서 마지막 회 시청률이 8% 정도에 그쳐 넷플릭스 순위에서도 상위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거대한 제작 규모를 동영상 서비스의 흐름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의 파도를 놓칠 우려도 있다. 나름 잘 가다가 마지막에 엉뚱한 결말을 내놓는 것이 어이없긴 했지만 확실히 과거보다 분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오로지 내수시장 탈피를 위한 해외시장 컨셉과 전지전능한 한국 정부의 국책 지원의 컨셉이라는 우물 안에서 조금은 밖을 쳐다보는 느낌입니다. 물론 가장 핵심은 저희의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수준 높은 한국 시청자들의 눈 아래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질 좋은 상품이 해외에서 통한 것이다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한 제작사 주도의 강력한 시스템이다. 정부의 간접 지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히 저의 채널 필진도 개인적으로 위의 지원들을 겪었던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점점 일본의 분석이 0점 도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탄착군 형성을 제대로 못하긴 했지만 점점 좌우로 몇 클릭을 하면 얼추 목표물에 스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고 해도 일본 특유의 시스템상 쉽게 한국을 따라오기는 힘들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과거 일본 영상 콘텐츠의 부흥과 몰락, 홍콩 열풍의 소멸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자만하다가 질에 넘어지는 짓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시청자들,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만만하지 않은 제작사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분석할 때 만만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각 잡고 노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